9월 7일 화요일 장이 마감되었고요. 지금 시간이 3시 48분인데 오늘 16%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29개네요. 그 중에서 내추럴 엔도텍은 뭐 점상으로 올라와서 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근데 상한가 왜 이게 위냐면 무학은 1분 만에 VI 걸려서 16% 이상 올라온 거고, 내추럴 엔도텍은 9시 2분에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라온 거죠. 순서대로 한번 쭉 보면 좀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자, 무학 어쨌든 핑크 우물, 빨강과 노랑, 진노랑 우물 같이 떴을 때 이제 노랑 신호등, 진노랑 신호등 이 두 번 보면 되죠. 지금 지표가 지금 뭐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점과 동시에 같이 보느라고 이걸 보는 거고, 보조 지표 중에서 눌림목 지표나 뭐 이동 3중 이동 평균선을 보면 3중 이동 평균선 상단 위에서 발생하는 거는 노랑 신호등, 3중 이평선 이탈하거나 캔들이 살짝이라도 하단부를 이탈하면 빨간 신호등과 빨간 우물과 진노랑 우물이 이렇게 뜨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핑크 우물까지 같이 떠주면 더 저점이다. 그래서 노랑 신호등, 진노랑 신호등 이렇게 두 개 신호등이 떴을 때 매수하는, 또는 핑크와 노랑 우물이 떴을 때 매수하는, 그냥 시각적으로다가 하는 거고, 뭐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다가 기초와 기본이 되어 있어야죠.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 위주로다가 해서 보조지표 설정한 걸 보면 뭐 다 매매했던 거 위주로 하면 뭐 핑크 우물 나오고, 그쵸? 두 번 상한가 터치했죠. 맞을걸요? 터치하고서 내 팔지를 못하고 좀 밀려서 팔았으니까 29.76 맞습니다. 여기도 노랑 신호등 했지만 뭐 크게 가지는 못했고요. 내추럴 엔도텍은 할 수 없었던 거고, 대성 파인텍은 시초갭 10% 이상 띄우는 거 전날 상한가 외에는 안 한다. 그렇죠? 조일 알미늄은 별도로 지금 볼 거 없이 이거는 어쨌든 사마 알미늄 따라쟁이니까, 사마 알미늄 따라왔던 거니까 나중에 사마 알미늄 볼 때 보면 되고, 사마 알미늄하고 조일 알미늄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죠. 하나만 하면 되지. 오늘은 사마 알미늄이 대장로로 됐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기도 하고 비철금속 가격이 좋아서 되기도 했고, 뭐가 됐던. 자, 넥스타이 같은 경우 오르다가 밀렸을 때 여기 오르는데 시작한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 저점을 밀렸으니까 밀리기 전에 이 자리에 노랑 신호등이 떴죠.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 뭐 많이는 못 갔어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되죠. 그 다음엔 저점 이탈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사마 알미늄이 장 초반부터 매매를 했던 거죠. 쭉쭉쭉쭉 뭐 잘 올라갔고, 요 신호등이 노랑 신호등이 나왔을 때 너무 높은 자리라 요 자리에서는 거의 안 하죠. 여기 부근 정도 왔을 때. 근데 이게 제가도 아까 장중에도 얘기했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작한 데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항과 지지가 같이 맞물려 있죠. 여기까지가 딱 보면 매수를 한다면 매수 자리는 요 사이가 될 거예요. 내려오면 이게 지표로 보면 또 지표도 맞을 겁니다, 같이. 그쵸? 예. 그 자리가 됐고 계속 이탈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진노랑 신호등, 여기서 최종적으로다가 신호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핑크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핑크, 노랑, 진노랑, 빨강 다 나왔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렸죠. 이 자리 매수하라고. 잘 안 보여요. 지금 살짝 걸치기만 해서 그래. 핑크 우물에. 정확하게 자리는 잡았어요. 그리고 가니까 요거 따라서 조일알미늄 따라온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국전약품은 전날 상한가였죠. 전날 상한가는 첫 우물에 무조건 매수. 무조건 매수. 그다음 오르다가 밀렸을 때 또 핑크 우물이 또 나왔죠. 노랑 우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이 걸렸던 자리, 지지가 됐던 자리는 여기쯤 됐겠죠. 여기와 여기 사이 살짝 위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매수하면 되고, 좀 밀리면 여기까지 보면 되는 거니까 한 1%, 1.5% 정도 갭 차이를 두면 되는 거고, 보조지표로 보면 뭐 정확하죠. 이평선 위에, 절반 눌림선 위에, 빨간선 위에, 빨간선 위에 우물 떴죠. 노랑 신호등 떴고, 검증 신호도 우물도 정확하게 떠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100% 매수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비중 좀 실어도 되는 건데, 지금 비중 매매를 안 하니까 일단은 평균 비중으로다가 해도 충분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호등 나오는 자리들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점을 낮추죠. 그러면 최소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 이탈하면 안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르고 그 다음에 눌림목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눌림목 자리는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정도에서 눌림목 성공을 못했어요. 했으면 이만큼은 올라갔어야 돼. 그래 성공인데 여기까지는 돌파를 했어야죠.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점을 이탈한 이 자리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도 설명했지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통계적 확률 자리들이 있으니까 안 맞는 자리는 하면 안 되죠. 할 필요가 없죠. 굳이. MH에탄올 뭐 매수할, 뭐 핑크가 나오긴 했지만 뭐 매수는 못했었고요. 급등주 검색에 나오긴 했는데 급등주 하기로 한 게 아니니까 뭐 그래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아침부터 갭 띄워놓고 안 가고 살짝 밀렸는데 이 자리가 절반 눌림짜리 정도 부근됐어요. 그리고 노랑 신호등이 나왔죠. 매수하면 되는 자리고, 이 자리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별건 아니었지만 이게 별거 아니었는지 더 갈 건지는 모르죠. 호가창을 봐서도 그렇고 뭐 매수할 만한 자리는 됐습니다만 크게 가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을 한 틱이라도 낮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든지, 조금 더 보다가 더 올라가지 못하는 요 자리에서 매도했으면 맞을 겁니다. 큐로컴을 좀 신경을 썼는데 참 이게 좀 아깝게 됐어요. 못 치고 가네요. 결국은 이게. 그렇죠? 어쨌든 뭐 신호등마다 해가지고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에서 한번 크게 한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중 고점만 돌파하고서 삐리하게 밀려버렸어요. 근데 좀 저점은 높여가고 있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한번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렇죠? 이렇게 캠트로스 2차전지 관련해서 올라온 건데, 뭐 이건 정확하게 자리를 준 거는 요 자리죠. 저점을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은 요 자리에 신호등 하나, 노랑 신호등 하나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게 아니었죠. 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서 한 번 더 하지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밀려버리니까 뭐 추세 전환이 됐던 눌림 자리가 됐던 제대로 성공을 못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서현이와 뭐 그냥 급등 후 거래량 없이 그냥 쭉 밀어버렸죠. 오신 시스템도 좀 아까워요. 여기서는 절반 정도 이탈한 상태에서, 그죠? 하지만 3중 2평선의 상단 부근 걸치고, 상단 부근 걸쳤을 때 이것이 더 빠질 건가 저점인가를 더 한번 정확하게 한 번 더 잡는 게 요 우물이거든요. 요 우물을 보니까 정확하게 맞기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좀 안 맞는 게 좀 몇 개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데, 전체적으로다가는 원하는 자리에서는 검증은 확실히 해줬네요. 오늘 보니까, 그죠? 노란 신호등, 그 다음에 살짝 상단 이탈하면서 진노랑 신호등이 나와주죠. 그 다음에 중심부 이탈은 하지 않고 상승했고, 다시 또 절반까지 살짝 밀렸다가 핑크 우물 나오면서 반등을 했죠. 아유, 이걸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엔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데, 요 자리 정도나 이 자리 정도에서 한 번쯤 더 제대로다가 성공을 했다면 한 번 더 볼 수 있었는데,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서 계속 봤거든요.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결국은 절반을 올라서지 못하고 3중 2평선 돌파를 못하니까 삐리하게 그냥 끝나버렸네요. 우시는. MPC도 좀 아깝죠. 자, 오르다가 밀려요.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봉 사이, 그렇죠? 여기서 당연히 신호등이 떠줄 테고 했는데 별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렸죠. 그 다음에 VI 걸린 봉에 위아래 1% 사이, 그쵸? 뭐 정확합니다. 이게 통계로다가 된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되는 자리, 요 정도 사이에서 자리 잡으면 되죠. 그리고서 다시 반등. 정확하죠? 예, 그렇게 돼서 뭐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가지 못했어요. 이거 오랫동안 모니터링 한 건데, 하긴 여기 돌파 못하면 뭐 매도하자 그랬으니까, 돌파하자마자 밀렸으니까 매도했으면 뭐 되긴 했는데, 그거를 못 가네요. 뭐 못 간 건 할 수 없죠. 자, TBC 오늘 홍준표 관련주들 신경 쓰자랬고 아침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올라오는 거 보고 뭘 보고 알았나요? 우리가 보고 알은 거는 두올, 영화텍, 영화금속, 이런 후발주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후발주들이 튀어오를 때, 이 섹터가 살아있구나,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구나. 그때 당시 무학은 좀 삐리했고, 다른 것들도 뭐 두오라고 영화테크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강산업, 그 다음에 홈센터 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느즈마키, 경남스틸, 그 다음에 한국선제 올라왔고, 그 올라올 때는 같이 휴맥스 홀딩스도 같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3일도 올라왔고, 뭐 팜스빌이나 휴맥스, 뭐 HRX, 서부 T&D 같은 경우는 느즈마키 올라오는데 이것들이 뭐 대장할 일은 별로 없고요. 두라고 영화금속이 올라오면서 이게 살아있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했던 거고, 그 TBC가 저점 찍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죠. 뭐 보강산업은 조금 빨라가지고 동시에 같이 TBC랑 했던 게 홈센터 홀딩스 두 개를 하게 됐죠. 그래서 TBC는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었고, 오르다가 밀릴 때 노랑 신호등 나왔죠. 또 오르다가 밀려도 이 저점 이탈하지 않은 W 짝꿍댕이 패턴 정확하게 나와줬고 매수. 뭐 상한가까지 갔는데 상한가까지는 우리 안 봤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보강산업, 그죠? 이것도 노랑 신호등, 또 노랑 신호등,
홈센터 홀딩스 노랑 신호등, 노랑 신호등, 노랑 신호등. 그렇죠? 경남 스틸은 제가 좋아하는 10,000원짜리 10,000원에 매수해 두라 그랬죠. 그렇죠? 10,000원. 안 빠지잖아요. 10,000원에서 이게 10,000원이면 대부분 9,700원 정도까지는 마이너스 3% 정도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빠지더란 얘기예요. 안 빠진다는 거는 계속 받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잖아요. 이게 한 호가당 0.5%짜리예요. 대단히 큰 호가예요. 한 호가당. 오르죠. 그 다음에 뭐 조정 거칠 때 저점이라는 확인내는 게 오르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신호등까지 떠주고 또 W 짝꿍댕이 패턴 나와주고 진노랑 신호등 떠주고 그죠? 좋았죠. 뭐 계속 휴맥스 홀딩스도 급등 장 초반부터 튀어 올랐던 거죠. 얘도 저점을 안 빠뜨렸죠. 하나도 계속 안 빠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저점 잡았을 때 여기 절반 눌림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에서 노랑 신호등, 진노랑 신호등, 노랑 신호등 우물이 늘어지면 진노랑 신호등이 나오게 돼 있죠. 진노랑 우물이 그러면서 살짝 이평선, 삼중 이평선 이탈을 했죠. 살짝 이탈을 했죠. 제가 차트 다 기억합니다. 다 보고 했던 거기 때문에 다 기억합니다. 살짝 이탈을 내가지고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절반선은 이탈 안 해서 빨간선은 이게 초보자들이 보는 선절 가이드라인이죠. 그러니까 점선과 실선 사이에서 매수해서 실선 이탈하면 매도.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손절가를 어디로 잡을까 뭐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또는 내 매수가 대비 점선 사이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3% 잡으면 되는 거고 점선 밑에서 잡았으면 한 2%선 정도 보고 그러면 점선 살짝 실선 살짝 밑으로 내려가도 마이너스 2% 손절가 잡으면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겠죠. 자, 휴맥스 홀딩 뭐 한국선제 다 똑같은 거죠. 다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3일도 그렇고요. 한국 맥널티는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인데 한국 맥널티가 시간 외에 상한가 3% 정도 더 올려서 상한가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한가로다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우물 나오면 무조건 매수. 그 다음부터는 저점을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얘도. 그래서 얘도 뭐가 있겠구나라고 본 거죠. 계속. 그죠? 노랑 신호등. 저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더니 휙 올리고 다시 내려와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죠. 전저점을. 그러더니 노랑 신호등 나오고 진노랑 신호등 나오고 저점 높이고 있다 그랬죠. 그러더니 휙 다시 또 올렸고 좋았죠. 이런 거. 피닉스 소재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죠. 급등 후 급락 70% 급락시키고 노란 신호등이 나왔지만 노란 우물이 늘어지면서 진노랑 신호등으로 바뀌고 살짝 이탈을 했죠. 절반도 이탈했고 이평선도 살짝 이탈했고 이평선을 이탈해야 진노랑 신호등이 나오도록 만든 거니까 맞을 겁니다. 다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노랑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이 나옵니다. 이것이 검증되는 게 이거고 그렇게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수치 조절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알면 쉽죠. 뭐 여기에서 몇 프로예요? 11%, 12% 가까이 올렸던 거를 1%까지 뺐을 때 이거 급락이고 끝났구나 생각하겠지만 요런 신호들이 나올 때 요런 것들을 보면 조금만 보면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구나. 그러면 뭔가 있네 할 필요가 없는 게 최재형 관련주죠. 그러니까 전 감사원장 관련주고 또 홍준표 관련주도 좋아졌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요즘 삐리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공세에도 맞는 것도 많고 하여튼
복잡해요. 윤석열 씨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하나만 여권 주자도 한 사람만 가지는 않거든요. 복수로 다 늘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았던 겁니다. 이것도. 자꾸만 이거 저걸 보여줄 필요 없는데. 자, 저점을 높여가는 거, 이게 지지와 캔들로 보는 지지와 저항에 의한 이런 매매를 보시면 되는 거고, 고점을 돌파하면 계속 보는 거고, 저점 낮추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 조금씩 더 보는 거예요. 계속. 어디서 매도하느냐? 그건 모르죠. 이게 이만큼 1555원까지 갈 줄 알았으면 1555원에 매도 걸어놓으라고 했겠죠. 그건 몰라요. 대응을 해야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얼마에 매도하면 됩니까? 그걸 알면 저도 좋게요. 자,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적어서 뭐 하진 않았던 거지만, 이것도 급등 후 급락하면서 노랑 신호등 나오고 저점 높이죠. 여기에선 매수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질지, 그냥 더 급락을 할지 꼬라박을지도 모르는데, 노랑 신호등 떴으니까 매수해라, 이것만 갖고는 매수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좀 오르다가 밀리면서 저점 잡힌 W 짝꿍댕이 패턴이 나오면서 진노랑 우물이 나오죠. 그러면서 진노랑 신호등이 완성이 되죠. 요 자리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이 자리는 사실상 여러분들 못합니다. 저는 노랑 신호등 이 나오는 내용을 아니까 하긴 하지만, 근데도 여기서 매수를 저도 못하는 게, 핑크 우물이 훨씬 크잖아요. 제일 크잖아요. 핑크 우물이 작아야 되거든요. 노랑 우물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핑크 우물이 노랑 우물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 봐야죠. 언제까지 기다리냐? 노랑 우물이 완성되는 시점, 노랑 우물이 완성돼 가는 시점에, 완성돼 가려고 하는 시점에 이 진노랑 우물은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진노랑 우물 완성되는 시점까지 보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라고 다 만들어진 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다시 또 오르다가 밀려도 노란 신호등 나오면서 다시 또 우물이 깊어 늘어지니까 진노랑 신호등이 나오죠. 우물이 나오죠. 그러면서 진노랑 신호등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 핑크까지 나왔죠. 여기서 보면. 그렇죠? 핑크. 여러분들은 잘 안 보여도 이게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좀 올려갔죠. 아예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거래량이 적어서 뭐 이때 10몇만 주밖에 안 됐고, 이때는 30몇만 주밖에 안 됐는데, 물론 10,000원짜리지만 이런 거 안 합니다. 원칙과 기준에 맞게끔 하는 거지. 뭐 좋아 보인다고 뭐 10만 주, 20만 주짜리 이런 거 안 합니다. 넥스턴 바이오. 자, 급등하는 거 잡고서 밀려가지고 조금 더 보다가 약손절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약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밀려 와서 신호등 나왔을 때, 요때 매수를 못했어요. 저도 다른 거 보느라고. 검색기한 떴는데, 그리고 나서 좀 올라온 다음에 제가 캡처 사진 올려놓고 저도 요 부분쯤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 한 10% 정도 나왔죠. 불타기까지 해서. 그랬으면 뭐 좋은 거죠. 더더욱 좋은 건 넥스턴 바이오는 신용보증 거래 증거금률이 좋아가지고 한 100만 원이면 50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이면 5천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산텔레콤도 마찬가지. 급등 후 급락하면서 노랑 신호등. 여기선 바로 못 산다 치더라도, 근데 이 노랑 우물보다도 핑크 우물이 작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요거만 봐도. 그랬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좀 부담스러우면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 그 다음에 요때 되면 살짝 이평선 밀리니까, 그죠? 상당히 밀릴 때 요 노랑 우물이 나오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때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급등 다시 또 한 번 했죠. 여기서 노랑 신호등 나와서 저점 이탈하지 않아서 한다고 치지만 뭐 별건 아니었지만 뭐 종가 관리를 했으니까 내일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영화금속 이것도 똑같이 홍준표 관련주로다가 뭐 분류돼 있던 거 아닙니까?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이탈하지 않고 노랑 신호등 계속 저점 이탈하지 않죠. 그래서 신호등, 노랑 신호등, 진노랑 신호등, 진노랑 신호등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살짝 이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중 이평선을 이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핑크 우물하고 같이 나왔겠죠. 대신 여기 오르다가 밀려도 조정 거치는 자리에 핑크 우물이 나오죠. 이렇게 노랑 우물, 핑크 우물만 나오면 빨간 우물이 안 나오더라도 상당히 추세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꼭 우물이 나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나온다는 건 나와야 될 우물이 나왔으면 하는 우물이 안 나와졌다? 그러면 추세가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구간의 종가의 합을 나타내는 이 지표의 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포바인 막판에 급등 후 급락 거래량도 얼마 없는 거지만 제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한 건데 뭐 잠깐 3~4% 정도 이게 수익 주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1, 2분 만에 수익 주는 거 쉽진 않죠. 딜리도 마찬가지였죠. 매수해서 잠깐 동안에 5% 수익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쵸? 어렵죠. 쉽진 않지만 단타가 또 이런 것도 또 한번 해먹는 재미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쏠쏠한 거 아닙니까? 급락했을 때 아랫골이 붙어버리는 것도 좋고 또 뭐 이제 핫다 하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그렇고 이건 이제 16% 이상 29종목 다 해봤는데 괜찮죠? 뭐 나오는 자리들 뭐 매수하면 큰 문제들 없습니다. 그죠? 뭐 별다른 문제들 없습니다 이거. 근데 오늘 홍준표 관련주에 모두 거래량 거래대금이 다 쏠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몇 개가 올라왔습니까? 뭐 열 몇 개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날도 있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좀 근중 낮더라고. 이재명 씨 아니면 홍준표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30분 다 됐네요. 뭐 이 정도면 됐고 제가 10% 이상도 뭐 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거래량, 거래대금, 가격 대비해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제 체크하는 건데 요 세 개 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저는 급등주를 바로 하려는 것보다도 오늘은 좀 그렇지 않은 1, 2%대, 2, 3%대 급등하는 걸 한 게 아니고 제가 관종해 놓은 것 중에서 올라오는 것들 위주로 다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금양이라든지 아까 두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151 중에 올라오는 것들이 최고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 개 동시에 같이 올라온 것들은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눌림 자리를 주거든요. 그러면 노랑 신호등이나 아니면 진노랑 신호등 나왔을 때 매매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 그럴 거래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세 군데 같이 올라온 거면 몇 개만 보면 넥스턴 바이오 세 군데 올라왔죠. 요 자리죠. 한국선제. 이거랑 이렇게 같이 보면 정확히 나오거든요. 몇 시에요? 1시 9분. 1시 9분 요때쯤이네요. 그죠? 요때쯤. 그럼 올라왔으면 올라가게 내비두고요. 내려왔을 때 노랑 신호등이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격, 거래대금, 거래량이 세 개 다 맞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가격하고 거래량에 나오거나 가격 또는 거래대금에 나오는 것이 하면 그 다음으로 다 좋습니다. 자, 기산텔레콤도 똑같잖아요. 그죠? 세 군데 다 나왔죠. 그럼 급등 후, 물론 급등이 따라잡아도 돼요. 아까 했듯이 몇 프로라도 먹고 밀렸을 때 어쨌든 급등이 계속 상한가 가는 경우는 뭐 MH 에탄올 같이 그런 경우 아닌다면은 개미가 따라붙지 못할 정도로 다 세력이 막 잡아먹는다면 개미가 붙을 시간이 없겠지만 그렇지 그런 거는 하루에 한 개 있을까 말까니까 무조건 조정은 있습니다. 눌림 조정 나옵니다. 이렇게 요때 노랑 신호등에 하면 된다 이겁니다. 급등주 검색기라고 급등주 나올 때 이때 따라붙지 말고 차라리 그래 가려면 가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가라 조정 잡히면 그 조정 잡히는 자리가 또 뭐예요? 거의가 여기가 절반 눌림 자리거든요. 또 노랑 신호등이나 진노랑 신호등 나올 때 난 그때 하겠다. 그리고 검색기에 뜨면 그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뭐 있어요? 또 하는 게 한국 맥너티 나왔네. 언제 나온 거? 처음에 나온 게 요때 나오네. 1시 12분이네요. 1시 12분 요때네. 자 나왔죠? 못 따라잡습니다. 이거 검색기 보고서 하려면 벌써 늦어요. 그러면 눌림 조정 자리 나오면 그리고 노랑 신호등이나 진노랑 신호등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 정도 급등하고 하락했을 때 조정 보일 때는 그러면 노랑 신호등 진노랑 신호등 나오면 난 그때 하겠다. 제가 캡처해서 올렸을 때 아 이거 곧 하락하겠구나 조정 거치겠구나 그럼 그때 보면 됩니다. 3일도 세 군데 다 나왔죠. 몇 시에요? 아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어쨌든 간에 이게 처음에 나온 자리에 딱 나오게 돼 있거든. 크게 나온 자리에 앞엔 필요 없으니까 240만 주 24만 주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1시 9분이네요 1시 9분 아 요때쯤 뜬 거네요. 그럼 따라 붙을 수 있으면 따라 붙고 아니면 눌림 조정 자리 나왔을 때 노랑 신호등 나왔을 때 난 하겠다 해서 여기에 뜨는 것 중에서 하루에 한 두세 개만 해도 세 군데 다 겹치는 거 5개? 뭐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다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개만 내가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야 전체를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수치를 조절해 가지고 더 덜 뜨게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본 건데 뭐 좀 여러 개 있죠. 비슷할 거예요. 나온 거 비슷비슷한데 세 군데 다 뜨는 게 많을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 군데 다 뜨는 게. KNN도 떴네요. 언제 떴을까? 요때 떴네요. 12시 15분. 12시 15분. 요때네요. 그죠? 17분이니까. 그럼 너 여기서 못 잡거든, 이런 거는. 그래, 올라라면 올라라. 그리고 요런 거 따라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에서 여러분들 대응 못해요, 초보자들은. 말도 안 돼요, 이건. 저도 대응하기 힘든데요. 아, 내려와라. 뭐 하락하겠지. 네가 조정 거치겠지. 그때 노랑 신호등 나왔을 때 요때 하면 됩니다. 그쵸? 또 세 군데 다 같이 미동 있네요. 여기도 미동 있나요? 여기는 미동이 없네요. 미동을 볼까요? 별거 아니었나 보네. 그럼 1시 10시 9분 10시 9분 이때네. 별거 아니었네요. 오른 것도 반등 자체도 별거 아니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수치 조절하면 하루에 한 조금 더 조절하면 한 30개 이내로 뜨고 그러면 세 군데 동시 뜨는 건 한 10개 좀 넘게 나올 겁니다. 그것만 해도 됩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16% 이상 또 그 외에 몇 개 더 본 거고
늘 관중하는 거 15종목 체크해놨다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오늘도 했죠? SMCNC도 했고 부산주공도 했고 그죠? 알티캐스트는 별거 아니었고 괜찮게 나옵니다. 여기서 15종목 매일 관중하는 거예요. 이건 늘 시간의 특이 종목도 좀 오늘 좀 올라왔고 이게 좋았죠. 계속 5일 동안 관중하는 것들 좋은 것들 계속 가는 놈이 잘 갑니다. 가는 놈이 잘 가요. 그렇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